기록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이건 지워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기록. 장례를 마치고 이틀 뒤였다. 나는 보험회사 상담실에서 아버지 보험금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직원이 모니터를 한 번 더 확인하더니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익자는 직계 가족이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네. 직원이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다시 말했다. 보험금 수령자가 아드님이 아닙니다. 상담실은 지나치게 밝았다. 형광등이 천장 가득 붙어 있었고 하얀 빛이 책상 위 서류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서류를 한참 내려다봤다. 보험증서, 검은 글씨로 아버지 이름이 찍혀 있었다. 김정수, 그리고 그 아래 보험금 수령자. 나는 천천히 물었다. 그럼 누군데요? 직원이 마우스를 한번 움직였다. 딸깍. 모니터 빛이 직원 안경에 반사됐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김영선 씨입니다. 나는 잠깐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몇 번 굴렸다. 김영선, 김영선, 김영선. 아무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다시 물었다.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죠? 네. 친척도 아닙니까?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확인된 가족 관계는 없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아주 건조하게 들렸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플라스틱 볼펜을 손가락으로 굴렸다. 볼펜이 책상 위를 굴러가다 툭 멈췄다.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나는 직원에게 말했다. 이거 누가 바꾼 겁니까? 직원이 잠깐 시선을 들었다. 변경 신청자는 고인 본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상담실 공기가 갑자기 조금 차가워진 것 같았다. 나는 직원 얼굴을 쳐다봤다. 아버지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망 3개월 전에 수익자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광등이 아주 약하게 웅웅거렸다. 그리고 멀리서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종이가 기계 안에서 돌아가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귀에 오래 남았다. 나는 직원에게 말했다. 이거 실수 아닙니까? 직원이 말했다. 서명 확인됩니다. 아버지 서명이요? 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을 뻔했다. 아버지는 서명을 바꿀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 같은 서명을 썼다.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집 계약서에서도.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다. 혹시 누가 대신? 직원이 말을 끊었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상담실은 조용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보험 계약일, 보장 금액, 납입 기간, 그리고 수익자 이름, 김영선. 나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잉크가 종이에 깊게 찍혀 있었다. 지워질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직원에게 물었다. 이 사람 누구죠? 직원이 말했다. 그건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주소 같은 건요? 직원이 잠깐 망설였다. 개인정보라 안내가 어렵습니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장이 떠올랐다. 장례식장은 국화 냄새가 진했다. 향이 계속 타고 있었고 하얀 연기가 천장 쪽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사람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좋은 분이셨어. 고생 많이 하셨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정신은 또렷하셨다더라. 나는 그 말들을 멀리서 듣고 있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이상하게도 칭찬이 많아진다. 아버지 사진 앞에
나는 한참 서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살아있을 때 아버지는 말이 적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아니었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냥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사촌 형이 옆에 와서 앉았다. 힘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 응. 나는 잠깐 망설였다. 그 말이 너무 빠르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물었다. 아버지 보험 혹시 있는지 알아? 사촌형이 나를 쳐다봤다. 눈빛이 잠깐 멈췄다. 나는 얼른 덧붙였다. 병원비도 있었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하니까. 사촌형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잘 몰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버지 사진을 다시 봤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 나는 잠깐 이런 생각을 했다. 아버지도 보험 하나쯤은 들어놨겠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준비 하나쯤은 하잖아. 나는 그 생각을 그때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보험회사 상담실로 다시 돌아왔다. 직원이 말했다. 혹시 고인께서 최근 병원에 오래 계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직원이 말했다. 수익자 변경 신청은 병원 근처 지점에서 접수됐습니다. 나는 직원 얼굴을 쳐다봤다. 병원에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보험 수령자를 바꿨다. 왜? 나는 직원에게 물었다. 그날 아버지 혼자 오셨습니까? 직원이 말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광등 소리가 웅웅거렸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병실에 누워있던 아버지, 산소 호흡기 소리, 소독약 냄새, 그리고 내가 했던 말. 나는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올랐다. 병실 창가에 서서 내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 아버지 보험 하나는 남겨놓으셨겠지. 나는 그 말을 가볍게 했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처럼.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나를 잠깐 쳐다봤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아주 잠깐.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그 눈빛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보험회사에서 나왔을 때 밖은 생각보다 밝았다. 햇빛이 강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어 다녔고 도로에는 차가 계속 지나갔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잠깐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다시 뺐다. 보험 서류가 손에 쥐어져 있었다. 종이가 조금 구겨졌다. 나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수익자 이름, 김영선. 나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읽었다. 김영선. 머릿속에서 아무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다. 김영선. 너무 흔한 이름이었다. 수백 개의 결과가 나왔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내려봤다. 아무 의미도 없는 정보들. 나는 휴대폰을 껐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다. 핸들을 잡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밖에서는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신호등이 바뀌는 소리가 났다. 나는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늘 같은 냄새가 난다. 소독약 냄새. 조금 차갑고 조금 비어있는 냄새.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접수대 앞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원무과 창구로 갔다. 창구 안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다. 나는 말했다. 김정수 환자 보호자인데요. 직원이 모니터를 봤다. 아, 네. 돌아가신 분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 딱, 딱, 딱. 키보드 소리가 병원 로비에서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직원이 말했다.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병원비 기록 좀 확인하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요. 프린터가 돌아갔다. 사각, 사각. 종이가 안에서 돌아가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잠시 후 직원이 서류 몇 장을 건넸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병원비 납부 기록, 날짜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납부자 이름. 나는 처음에는 그걸 그냥 넘겼다. 그런데 한 줄에서 손이 멈췄다. 납부자, 김영선. 나는 눈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다. 다시 읽었다. 김영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거. 직원이 나를 쳐다봤다. 네. 나는 서류를 가리켰다. 이 사람 병원비 낸 사람입니까? 직원이 말했다. 네. 몇 번 대신 납부하셨어요. 나는 잠깐 말을 하지 못했다. 병원 로비는 여전히 바빴다. 휠체어가 지나갔고 간호사가 빠르게 걸어갔다. 나는 다시 물었다. 언제부터요? 직원이 서류를 다시 봤다. 마지막 입원 때부터네요.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다. 아버지가 병원에 오래 있었던 기간,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변경된 시점, 거의 비슷했다. 나는 직원에게 물었다. 이 사람 가족입니까?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보호자 기록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납부자 이름, 김영선.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었다. 나는 갑자기 아버지 병실이 떠올랐다. 병실 창문은 항상 반쯤 열려 있었다. 아버지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호흡기 소리가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다. 삑, 삑, 삑.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아버지는 눈을 떴다. 나는 창문 밖을 보며 말했다. 보험 같은 건 정리해 두셨어요? 아버지는 잠깐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 눈빛을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세상에 보험 하나쯤은 있어야죠.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나중에 정리하려면 그런 것도 알아야 하잖아요.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창문 밖을 바라봤다. 그게 그날 대화의 전부였다. 병원 로비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직원에게 물었다. 이 사람 연락처 있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환자 보호자가 아니라서 저희도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다. 밖에 나오자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다. 주차장에 서서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아버지 병실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내가 했던 말, 보험 하나는 남겨놓으셨겠지. 그 말을 아버지는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험 수익자가 바뀌었다.
PART 3. 병원에서 나왔을 때 해는 거의 기울어 있었다. 주차장 바닥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차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아직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차에 타면 생각이 더 많아질 것 같았다. 나는 병원 건물 쪽을 다시 돌아봤다. 입구 위에 붙어있는 흰색 간판, 그 아래로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었다.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나온다. 병원이라는 곳은 늘 그렇게 움직인다. 나는 병원 로비로 다시 들어갔다. 이번에는 원무과가 아니라 병동 쪽으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버튼을 눌렀다. 6층. 아버지가 있던 병동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위로 올라갈수록 귀가 약간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문이 열렸다. 병동 복도는 여전히 같은 냄새였다. 소독약 냄새, 그리고 어딘가 오래된 공기의 냄새. 나는 천천히 걸었다. 아버지가 있던 병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는 다른 환자가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잠깐 서 있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혹시 김정수 환자 보호자세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간호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간호사가 말했다. 며칠 전에 장례 치르셨죠? 네. 간호사는 잠깐 나를 보더니 작게 말했다. 아버님 자주 찾아오던 분 계셨어요. 나는 잠깐 멈췄다. 누구요? 간호사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여자분이셨는데? 나는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걸 느꼈다. 이름이 김영선이었던 것 같은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계속 말했다. 병원비도 대신 내신 적 있고요. 나는 물었다. 가족입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간호사가 말했다.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간호사가 덧붙였다. 근데 아버님이 그분 오시면 표정이 좀 편해지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표정이 편해졌다는 말,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오래 남았다. 간호사가 말했다. 잠깐만요. 간호사는 간호사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거. 간호사가 말했다. 아버님이 남기신 건데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뭔데요? 간호사가 말했다. 그분 오시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물었다. 김영선 씨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봉투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왜 저한테 주시는 거죠? 간호사가 말했다. 연락이 안 돼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봉투는 아주 평범한 갈색 봉투였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걸 한참 바라봤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밤이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스탠드 하나만 켰다. 노란 불빛이 식탁 위에 떨어졌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았다.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파일 이름은 아주 짧았다. 러코드.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파일을 눌렀다.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목소리가 나왔다. 아버지 목소리였다. 조금 쉰 목소리.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혹시 이걸 듣는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나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놀랐겠지. 나는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보험 얘기 말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목소리는 조용했다.
화도 났을 거다. 잠깐 침묵이 있었다. 근데 미워하지는 마라. 나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그 돈은 원래 내 돈이 아니었다. 나는 눈을 떴다. 아버지가 말했다. 병원비 몇 번 못 냈을 때가 있었지. 그때 그 사람이 대신 냈다.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갚을 생각이었다. 근데 몸이 먼저 무너지더라. 잠깐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정리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나는 숨을 참았다. 너 병실에서 말했지.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다. 보험 하나는 남겨놓으셨겠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말 나 들었다. 잠깐 정적.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다. 너를 미워한 건 아니다. 다만 아버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돈 앞에서 사람 표정이 바뀌는 걸 나는 몇 번 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그 표정을 너한테서는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다.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너는 그냥 내 아들로 남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 대신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전해라. 녹음이 끝났다. 거실은 조용했다. 나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다. 식탁 위에는 아버지 병원 영수증이 몇 장 놓여 있었다. 그 위에 보험 서류가 있었다. 나는 서류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말은 거기까지였다. 나는 그 사람에게 가지 않았다. 대신 보험 서류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서랍 안에 넣었다. 스탠드 불빛이 조금 흔들렸다. 나는 한참 동안 서랍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